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1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동시에 준전세, 준월세 가격 상승과 같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의 절반가량이 올해 완만한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했는데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매도 매수, 이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그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시그널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느덧 2022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설 연휴 때 또 가족들 모이면 아무래도 또 부동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명절 때 모이게 되면 항상 저에게 질문하는 게 많이 받으시겠죠. 이제 올해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오르겠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제 가족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굳이 희망 고문 시키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습득해서 투자를 해야지 후회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발로 뛰어보고 공부하시다가 그래도 이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실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담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593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다녀보고 있는데 현금 청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축 빌라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현금 청산이라고 하던데요. 맞는 건가요? 그럼 구축 빌라라도 언제까지 매수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투자. 이 재개발에도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조건, 기준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청자님께서는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최근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요. 네. 또 한창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에 있어서 재개발, 헌집을 가지고 매수했을 때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이 재개발에 있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앵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을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 2사대책부터 5, 6대책, 8사대책까지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2사대책 때 나왔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재개발. 자, 이 내용은 공공주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차, 2차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차에서 지금 8곳이 확정됐고 후보지가 정해졌고 2차도 지금 현재 모집 공고 중인 공공재개발. 1차와 지금 2차 진행 중이고 이거를 우리는 공공참여라고 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9월 23일 공모를 시작해가지고 총 21곳 1차가 발표됐는데요. 이 재개발을 민간 주도, 공공이 참여를 하지만 앞쪽에 사업 인허가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당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재개발로 구분이 된다.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얼마만큼 내가 입주권을 받느냐 아니면 현금 청산이냐, 이 사업별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서 신축 빌라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권유를 받으시고 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입주권의 기준일 구조례와 신조례로 나뉘는데요. 2008년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만 받았으면은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신조례입니다. 신조례. 권리 산정 기준일 중요해졌죠.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필히 준공이 돼야 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시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지만 법적 다툼이 없다. 원칙적으로 준공, 건물이 준공이 권리산정일 전에 준공이 떨어지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다. 그 이후에 보전 등기, 준공이 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다 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별, 아까 좀 전에 제가 처음에서도 제가 판서에다 말씀드렸듯이 사업별로 혼란스럽게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제각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신하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자, 재개발 사업별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2020년도 2사 대책 때 발표됐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그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과 신규 공공택지
우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그리고 준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저밀도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업이 현재 8차 76곳이 지금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본 사업지로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절반 이상의 토지 확보가 된 곳이 6곳입니다. 확정된 곳이. 76곳 중에. 최근에 11곳이 1월 26일 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41개에서 2개 정도가 지금 이 후보지를 철회해달라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다툼이 좀 많은 곳인데요. 이 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사대책 이후에 2월 5일부터 취득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 청산이라고 했었지만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다툼이 많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의 의결일인 2021년도 6월 29일 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로 불과 이틀 전인 1월 26일 날 8차 11곳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1년도 6월 29일 날로 소급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사대책 공공주도 3080에 대한 사업지에 대한 투자의 틈새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사대책 공공주택 3080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5, 6대책에 의해서 공공재개발 1차가 8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2차는 진행 중이고요.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공모일 당일인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2차 같은 경우에 공모일이 2021년도 12월 30일 발표가 됐기 때문에 선정되는 부지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도 12월 30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민간 주도 또 조합원들의 어느 정도의 이득이 확보되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1차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신청을 했고 선정은 2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 23일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향후 공모구역, 공공이든 공공재개발이든 민간 신속통합기획이든 향후의 공모구역에 대해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도 오늘이죠. 1월 28일 오늘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2차 공모 내용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후보지로 102곳이 신청을 해가지고 21곳이 선정했는데 나머지 지금 80여 곳이 미선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선정이 안 됐지만 권리산정 기준일이 1월 28일 날로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툼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 이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 올 6월 1일이 지방선거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선거일이 좀 지나봐야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지금 이사대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말이 많다 보니까 한번 또 바뀌었고 또 추후에도 지금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실수요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나는 현금 청산이다 라고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자, 재개발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현재로서는 필수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기준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재개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권리 산정일일 것 같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된다면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개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셔서 그 타이밍을, 투자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4212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목교 부근 신정 아이파크 32평형에 10년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목동 1에서 14단지 재건축 이슈가 진행 중인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또한 기름역 인근에 위치한 기름동 3부 아파트도 보유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2주택자이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목교에 위치한 10년 정도 실거주한 아파트, 주변에 이 재건축에 대한 수혜를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까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기름역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동부터 가볼까요?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 세테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부동산 투자에서 세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부동산 투자에서 물건의 가치, 물건의 미래 가치, 물건의 입지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자, 두 물건. 목동에 있는 신정 아이파크 보유고요. 보유 추천이고요. 네. 또 기름역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3부 보유입니다. 보유예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신정 아이파크입니다. 자, 바로 위에 오목교역에서 5호선 오목교역 역세권에 있고요. 자, 32평 지금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이신 아파트로서 32평대 아파트가 16억 5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좀 찍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파란 선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파란 선만. 자, 보시는 대로 이 아까 전에 우리 질문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목동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만큼 이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지만 재건축의 호재로 인해서 선도 아파트입니다. 또한 지금 연도차는 21년 차지만 재건축에 대한 주변 호재로 인해서, 간접적인 호재로 인해서 신정 아이파크 또한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가 맞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기름동 도남 3부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연도가 지금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684세대고요. 용적률이 350%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 평수인 세대수가 많은 24평 같은 경우에 7억대 초반을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위치를 보시면 기름 4호선 기름역에서 기름역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기름역 위에 3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평당가를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준공되었지만 현재 지금 4,500대입니다. 평당.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평대가 4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900, 3천선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용 연수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초역세권인데 불구하고 금액대가 지금 3천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이 지금 3,700이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래 가격이 예전에 지금 금매가 아닌다. 금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대의 물건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4,500에서 5,000선까지 지금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 구축이지만 그럼 재건축입니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내용에서도 봤지만 공공주도 도심 복합 사업에 있어서 역세권 사업이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 정책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구를 대각선으로 갔을 때 8, 9번 출구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준주거 지역에 지난 연도 10월 달에 신기름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이 수용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이 지금 빨간색 부분에 한 850세대, 855세대의 주상복합이 들어갑니다. 대각선편으로. 그러면 이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 쪽에 3부 아파트가 추후에 역세권은 더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구축이기 때문에 단가가 주변 신축들 그리고 대단지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향후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직접적인 개발 호재까지도 품고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두 주택 모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두 주택 모두 주변의 개발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죠. 이번에는 끝번호 289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2020년에 1주택을 처분하고 청약을 도전하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반전세의 세입자가 되고 나니까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연말정산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꼼꼼하게 챙겨 받아야 하는 거고 또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문자 내용에 보면 2020년도에 1주택을 처분하고 저는 지금 글귀가 굉장히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상반기 4, 3분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처분하신 집을 지금 현재 시세를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속이 쓰리실 겁니다. 보지 마세요. 일단은 마음의 힘내셨으면 평화를 좋겠고요. 위해서. 네. 분명히 우리 지금 청약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분에게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큰 호재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연말정산입니다. 지금 현재 1월 말이니까 한창 지금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이제 막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 뽑고 등등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 40대 무주택자가 연말정산하는 데서 재작년도까지는 내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첫 번째, 청약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분명히 있겠죠. 청약통장에 대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자, 작년도에 주택마련저축 청약 통장에 넣은 금액의 4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240만 원까지. 그러면 240만 원에 40%라고 하게 되면 98만 원인데요. 96만 원인데요. 보통 우리가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불입을 하니까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 납부를 했다. 그럼 120만 원에 대한 40%, 48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청약통장 내용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반전세라고 하셨죠. 월세가 지금 납부가 될 거예요. 월세를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실 텐데 월세에 대한 부분도 납부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청약통장과 비슷하게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요. 자, 기타 이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미만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공제 한도는 750만 원 한도입니다. 지출 월세액의 10%. 단 연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12%까지 공제해 주겠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 사본, 월세 지출 증빙 서류를 관계기간에 2월 때까지 제출하신다고 하면 월세 내신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연말정산 부동산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세대출 자금,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고요. 보시는 대로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차입했을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액의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말이 어려워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너무 어려운 말로 자꾸 써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낸 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전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상이 된다. 이자 상환액 전액, 원리금은 아닙니다. 이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자 상환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번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또 아는 만큼 돈 벌어가는 거잖아요. 자, 4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고 끝번호 1536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토지를 샀습니다. 언제쯤 매매가 될까 전망이 궁금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986-13번지와 986-20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자, 강원도 원주에 토지 2필지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20년 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언제 팔리겠느냐. 안 네. 팔렸다는 얘기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활용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20년 동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금을 주택에다 넣었으면 20년 전에 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금을 서울에 있는 개포 중흥아파트 넣었다고 하면 굉장히 틀리겠죠.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토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매수해 놓고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제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되기 전에 내가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토지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보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토지 두 필지인데요. 위치입니다. 위쪽으로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에서 한 3.5km, 직선거리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KTX 중앙선 원주역 같은 경우에 한 2.8에서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주변에 강릉 원주대학교, 그리고 한라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주변에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좀 지적으로 좀 볼까요? 주변의 개발 계획을 보시면 위쪽으로 강릉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개발 사업이 인근에 한 제가 볼 때 반경 5km에서 10km 이내에 지금 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부면 지금 토지 위치에 지금 지역을 좀 확대해서 들어왔는데요. 주변에 지금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판부면 연소재지구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임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임야, 가장 중요한 건 토지에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13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면적은 661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200평 정도 되고요. 개발 공시지가가 3만 제곱미터당 11,100원.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36,000원, 37,000원. 7,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자, 지금 요 필지인데요. 도로가 있는 것 같죠? 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20년 동안 안 팔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안쪽에 지금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게 똑같이 임야로 되어 있네요. 도로가 아니라 지금 임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아까 전에 면적이 이 평수가 아니라 작은 평수로 이게 공유지문으로 되어 있는 나중에 도로로 쓰자라고 하는 필지인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같은 걸로 지금 아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하죠. 주변 시세와 이 토지에 있어서 매도 타이밍 어떻게 해야지 매도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자, 본토지에 지금 큰 평수 200평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걷는 선이 지금 나중에 도로로 같이 씁시다라고 해서 공유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필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주변에 시세를 확인할 텐데요. 토지 200평이고 임야하고 개인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2021년도 3월 달에 최근에 거래된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한 1년 됐죠. 평당 26만 원, 27만 원, 다 20만 원대, 10만 원대도 있고 14년도에 얼마에 매입하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만 원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렇지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인데, 도로로 지금 활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도로는
이 하얀색입니다. 이 하얀색의 도로가 있어야지만, 접해 있어야지만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선 개발행위 허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경 5km, 10km 내외에 개발 압력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개발되겠지라는 기대 심리로 가신다고 하게 되면 20년 기다리신 만큼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다리시는 그 기간 내에 뭘 하시냐면 이 내부에 있는 도로로 같이 쓰고자 하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합심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 토지가 이 전체적 요 토지들이 보게 되면은 내부적인 도로 공유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임하지만 외부에서 지금 실질적인 도로와는 안 닿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위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3번 도로를 확보를 진입로를 확보를 하셔야지 이 토지에 대해서 매도가 수월해진다. 그리고 개발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전원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지금 상담의 핵심 포인트지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유지분, 도로로 쓰려고 했던 임야의 공유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협의를 1, 2, 3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진입로를 확보시키는 게 이 토지에 있어 매도하는 데 키포인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진짜 중요한 게 토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팔릴 수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송 시청하시면서도 나도 이게 좀 궁금한데 전화기 바로 들고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793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1주택과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인근의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고요. 자동 말소일은 27년 5월입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과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향후의 취득 시점은 23년 5월과 24년 2월입니다. 자, 경기도에 위치한 두 아파트의 취득세와 또 보유를 할 경우에 종부세는 얼마나 산정될지 궁금하고요. 이천시의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을 할 때 분양권 1년을 보유하고 매도를 해야 하는지 등기한 후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일단은 강남구 개포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경기도에 분양권을 2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천 아파트의 매도 전략까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를 얘기할 때 지금 예상 가격을 양주 회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10억. 그리고 장호원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땐 취득세는 바로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3번의 C 분양권을 1년 후에 그냥 매도할 것이냐 분양권으로 네. 아니면 가지고 가다가 보유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가지고 가다가 그냥 매도하겠느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것들 개포 양도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미래적인 얘기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금이나 정책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 원론이나 원론의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정책권자에 의해서 계속 지금 변경되고 있다. 그때 순발력 있게 잘 반영을 시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지금 해결할 부분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16년도 4월에 서울 개포동에 있는 분양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순서를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지금 보시면 A주택이 준공이 돼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아파트 같죠? 개포동에 지금 아파트 같은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이 2019년도 3월 달에 취득을 준공을 해서 불과 2달 후에 장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8년짜리로. 8년. 그리고 나서 2020년도 9월 달에 B 분양권, 양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B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B 분양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7월 달에 장호원에 있는 비조정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B 분양권이 202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2024년도 1월 달에 장호원 분양권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 5월 달에 지금 A주택 개포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B주택과 C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취득세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취득세, 분양권도 언제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0년도 8월 12일부터. 분양권은 언제부터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르다고 했죠? 네. 2021년도 1월 1일부터. 자, 와. 취득세는 2020년도 8월 10일 언제입니까? 8월 10일. 요 사이죠. 2020년도 8월 10일. 요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그리고 개정세율. 자, 그 전은 완공. 그리고 종전세율. 그 내용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주택과 B분양권과 C분양권에 대해서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수 포함. 분양권 취득일 기준 중과 여부 판단입니다. 개정 취득세율 적용입니다. B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C 분양권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3주택자의 비조정 대상 지역은 8%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B 분양권 같은 경우에 주택에 대해서 A 주택이 있었고 B 분양권 취득 당시에 2주택입니다. 그러면 조정이기 때문에 8%입니다. 8%입니다. 똑같이 C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C 분양권 같은 경우에 3주택입니다. 그렇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은 8%. 동일하게 8%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율, 두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둘 다 8%다라고 정리해 둘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B 분양권과 C 분양권을 분양권 상태에서 1년 후 보유 취득 계약 이후 1년 뒤에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가져갈까요? 종부세가 걱정이 됩니다. 종부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부담이 되냐면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의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두 개가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5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75%, 15억에 75% 공시가액 현실화율을 대략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종부세 간이 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었더니 자,
공시가격 금액이 현재 분양권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죠. 그러니까 예상을 갖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계산했을 때 B, C 두 분양권이 주택이 돼서 나중에 종부세에 대한 2024년도, 25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450에서 500만 원 정도. B 분양권이 주택이 돼서 가져갔을 때 단독으로 가져갔을 때 10억에서 금액을 받을 때는 요 금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독으로 갔을 때의 경우도 있을 거고 두 개를 합쳤을 때의 경우가 있을 텐데 두 개를 합쳤을 때 금액이 요 정도 나온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개년도 갔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입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C 분양권 이 분양권을 2022년도 7월 달에 매도를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8%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추후에 지금 현재 준공 이후에 2년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세율로 간다 하더라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있어서의 어떤 금액적인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가져가셨을 때 좀 더 이득금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져갈 거를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틀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큰 틀을. 자, C 분양권을 일반 과세로 2년 보유에 준공 후에 매도하시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B주택. 지금 200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떨어지는 양주 회천지구의 아파트 큰 평수죠. 이 평수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임사 혜택을 받으시라. 그리고 나서 개포동 지역 좋죠. 이 지역의 소형주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택을 추후에 동일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대형 평수나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아파트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8%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분양권은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또 지금 세 개의 주택을 가지게 되시니까 차례대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세금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를 잘 해드렸어요. 잘 적어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혜택과 함께 또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616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3-2번지 1원에 초원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수한 지는 16년 정도 됐고요. 30년 넘은 오래된 빌라입니다. 5년 전에 이 초원빌라 6동에 303호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두 채 모두 가져갈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어떨까요? 두 개 다 가져가요? 두 분께 남아서 두 분 거 다 빨리 합시다. 다 갈까요? 알겠어요. 다 가시죠. 네, 자, 빨리 갈게요. 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대덕구 중리동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왜 이 빌라를 두 채나 보유하고 계실까라는 게 물음표예요. 지금 위쪽으로 경부고속도 대전 IC 그리고 뒤쪽 지금 주변에 한남대학교 등등이 있고 초원빌라 같은 경우에 한 42세대 정도가 있는데 91년도 18세대, 지금 44세대, 42세대 정도가 됩니다. 한 30년 정도가 됐죠. 평균적인 금액이 지금 17평, 19평이 지금 6,500에서 7,5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를 가져가시는 이유가 재개발에 대한 이유일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 둘 다 파는 게 좀 아까우시면 거주하는 거는 가져가시되 하나는 처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주하는 거는 보유,
또 나머지 하나 5년 전에 매수하신 빌라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869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백오동 시흥 백오 C2 호반 서밋플레이스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왕동이나 월곶 주변에 발전 가능성 있을까요? 아파트 매수 고민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사연이고요. 아파트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네요. 분위기 어때요? 아니면 갈아타기인지가 명확하지가 갈아타기인지. 않아요. 나중에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갈아타기와 추가 매수는 방향성이 완전 틀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 시흥시 정왕동과 시흥시 월곶동에 대한 호재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오 신도시의 지금 호반 서밋 C2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자, 바로 아래쪽에 정왕역이 있는 정왕동. 요 지역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요 위쪽에 월곶 지역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역과 정왕역 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직주 근접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지역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월곶동에 월판선, 저도 알고 시청자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월판선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고 또한 월판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월판선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가치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상담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새해는 구정이 지나야지 시작이 된다라는 말도 있죠. 1월은 한 해의 프롤로그 같은 느낌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 연휴 끝나면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대선 이후에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계속해서 시그널과 함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로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또한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